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본과 무역 합의가 나왔고 또 유럽 연합과도 합의가 근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승을 했고요. 마감 후 나온 실적은 알파벳은 예상치 상회했고 테슬라는 예상치 하회하는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어제 자동차주 집중 매수하면서 매수 기조를 다시 재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오늘 SK하이닉스 실적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업종별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미증시는 S&P 500 지수 또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관세 합의가 속속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지나가는 것 같다, 최대치를 통과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 뭐 업종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하고 유틸리티 빼고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필수 소비재하고 유틸리티는 금융시장 불안할 때 그 올라가는 업종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게 빠졌다라는 거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제거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에 좀 좋아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요 뉴스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일본과 합의를 했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적용한다, 이 내용으로 합의가 됐다라는 보도가 알려졌죠. 근데 장중에 상승폭을 키웠던 건 파이낸셜 타임즈지에서 유럽도 지금 합의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15% 정도 수준의 관세 적용하는 걸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속속 합의가 되나 보다. 지금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되면 뭐 이번 주에 큰 윤곽, 다음 주에 내용 공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 이제 시작이 되고 메가캡들, 빅테크들 실적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메가캡들 비중이 높아져 있거든요. 시가총액 비중의 거의 35% 정도가 이 메가캡 종목들이라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너무 적은 종목, 특정 적은 종목이 시장의 어떤 비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테슬라하고 알파벳 실적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크게 이제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예상치 상회하고 테슬라는 예상치 하회했는데 시간의 주가는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첫 그 단추는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시장 분위기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손실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월 8일 이후에만 무려 3,5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은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숏 커버는 계속 발생해서 이게 또 매수 수급으로 작동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역 합의 관련해서 그 시장의 이제 평가를 보니까 어쨌든 일본과 합의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낮추고 다른 나라들도 빨리 합의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그런 동기를 유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15%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저 관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은 뭐 미국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나는 나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무역 흑자내는 나라라서 10% 관세 부과하는 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소가 15%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뭐 감수하고 넘길 수 있다. 어차피 미국에서 모든 국가가 이제 관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격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라면 이제 글로벌 경제가 일단 감당은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8월 1일 이후에 관세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또 ING에서는 그 뭐 다른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 계속 합의를 압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8월 1일 이전에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추가 합의가 나올 것 같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의 예상이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 합의가 되게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베센트 장관이 일본이 혁신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합의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5,5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건 일본이 쉽게 해서 그냥 미국의 호구가 된 거거든요. 이게 은행 역할도 하고 펀드를 조성해 준다라는 건데,
이게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를 일본이 가져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에서 제조업을 키울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5,500억 달러나 돈을 갖다 주면서 일본이 얻는 게 10%밖에 안 된다. 나오는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여기에 이제 끌려갈 수 밖에 없었던 거는 그 자동차 수출의 30%가 미국이고, 그러니까 무역 흑자의 절대 비중이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임기가 어제도 올해가 시작이긴 하지만 4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금 투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눠서 하는 조건으로 해야 될 건데, 트럼프가 뭐 좀 지나가면, 임기 끝나면 저것도 흐지부지 좀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전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엄청나게 구매하기로 해놓고 구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임기 끝나버리니까 그때 재선에 실패해버리고 하면 혹시 그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5,500억 달러 저조건으로 투자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너무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절대적인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게 이제 주요한 이유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관세가 이제 업데이트 된 걸 보면 일단 합의가 되는 나라들은 이제 15%, 이제 영국이 10%로 최저로 되어 있는 상태고, 일본이 15%, 지금 유럽연합도 15%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0% 선에서 비슷하게 가는 걸로 봐서 아마 이제 특정 지역은 비슷하게 관세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비슷하게 아마 15%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되는 게 아마 양측의 어떤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의 합의 수준에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날짜가 아마 다음 주 이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감은 이제 테슬라하고 알파벳 실적이 나왔는데, 알파벳 예상치 상회했고 자본 지출은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처음에 하락 출발했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할 때는 이제 주가가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플러스 나는지 여부는 이제 더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자본 지출을 더 늘린다라는 거, AI 투자 더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브로드컴과 엔비디아 주가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예상치보다 부진한 그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뭐 자율주행, 에너지, 로봇 이 분야에 확대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시간에도 주가가 이제 빠지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뭐 애매해서 최종적으로 시간에서 이제 플러스로 끝나는지 여부는 이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제가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러셀 1000에서, 그러니까 중성주 중에서 공매도 상위 100위 종목, 공매도 많이 친 100위 종목을 보면 지수보다 훨씬 더 나은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 플러스가 날수록 지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수하고 훨씬 압도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실제로 이제 대형주들 공매도 손실을 보면 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만 170억 달러 손실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는 3,549억 달러, 거의 3,550억 달러 정도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이 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가면서 이제 손실이 나면서 공매도가 올해 들어서는 타격이 상당히 크게 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2% 정도 올라갔고, 브로드컴이 1.8%.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AI에서 이제 미국이 잡아야 된다, 미국의 패권을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관련된 투자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근데 오늘 그냥 중성주 많이 올라가고 상승한 업종이 워낙 많아서 대형주 쪽보다는 이제 그 다른 업종으로 매수가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GM 폭락했었는데 오늘은 하락한 거 그대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았던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일단 어제 아시아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제 아시아 증시 많이 올라가고, 특히 막 일본 니케이 지수는 3.5% 급등하고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제 조금밖에 안 올랐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된 건 아니니까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움직임 보면은 상승 이후에 숨고르게 하는 그런 구간이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4월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횡보하거나 흘러내리는 조정 구간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전후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그 패턴 안에서 움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어제 추세가 깨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7월 들어서 이틀 연속 하락한 적이 없었는데 그 추세가 혹시 깨지는 건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초반에 밀렸다가 결국에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서 이제 그 흐름은 유지가 됐죠. 근데 최근에 보면 퐁당퐁당이잖아요. 상승하락 상승하락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틀 연속 올라간 적은 없었는데 오늘 좀 이틀 연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계기는 우리 입장에서 관세 협상도 중요하지만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오는 날이라서 그 실적 이후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이닉스 추세 보면은 그냥 딱 껌딱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27만 원 전후에서는 더 밀리진 않고 버티되 그렇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닌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PBR 밴드를 보면 상단을 뚫고 넘어가서 가격은 부담이 돼요. 가격은 이제 분명히 부담이 되고 그 위치에서 맞고 떨어지는 상태라서 저 PBR 밴드를 의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이제 몇 배로 움직이느냐라는 건데 지난번에 그거 돌파하고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근처까지 올라갔으면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거기서 밀린 건데 다만 이제 오늘 실적이 나오고 실적 이후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저 밴드가 또 바뀌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의 실적과 실적 전망치 수정이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이제 흐름이 바뀌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어떤 수정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우리나라 시황 업종별 구도에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짧게 그러니까 두 번째 네모 구간은 짧게 봐서 이 정도인데 길게 보면 뭐 어쨌든 한 달 정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비해서 조정의 폭이 조금 더 길게 이제 그 기간이 좀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긴 꼬리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몸통보다 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거는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이제 더 이상 끌어올려서 끝내야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의미고 보통 몸통보다 꼬리가 길게 달릴 때 이제 좀 그 다음날 또는 이틀 이내 큰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는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상승 종목수가 회복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DR이 80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거의 뭐 가격 부담은커녕 과매도에 가까운 위치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매도 근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어제 같은 경우 하락 종목수 거의 1000개가 나왔잖아요. 장중에 1300개까지 늘었다가 줄어든 거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지수도 중요하지만 상승 종목수 1000개 이상 만들어내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어떤 플러스도 플러스지만 상승 종목수 1000개 이상 나오는지 또 빈번하게 나온 이제 1000개 이상이 자주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제 아랫꼬리가 이제 그런 걸 알려주는 시그널인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무역 합의 그다음에 빅테크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 헬스케어,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서 우리 증시가 반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되게 많이 주었어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 반응이 되는지, 근데 이 상황에서 SK하이닉스 실적이 변수가 되지 않는지 또는 좋은 쪽으로 변수가 되는지 이거를 좀 주목해 봐야겠죠.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업종별 구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지수도 지수지만 최근 7일 중에서 5일 동안이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상승 종목수 1000개 이상 조금 욕심내면 1200개 이상 나와줘야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는 더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중하게 가느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 10, 탑 20, 시가총액 20위 이내에서 업종별로 제가 섞어봤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섞어봤더니
반도체가 시가총액 합이 거의 6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충 해봐서 400조, 200조 이 정도 되는 규모고, LG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가 80조. 이게 이제 삼성 SDI까지 합치면 되는데 그게 이제 20위 밖이라서 이제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제약조합이 한 120조 원 정도 되고요. 금융이 100조 원, 자동차가 115조 원 정도 되고, 조방원이 거의 9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압도적인데, 시가총액 한 200조 원 정도 조합이 되면 그날 지수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아예 떼놓고 보면 하이닉스 혼자 200조 원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200조 원의 조합을 가지고 이제 그 시소 게임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200조 원 가지고 2개 올리고 2개 내리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구도 잘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어느 업종, 어느 구도가 메인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올라가는 업종이 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